미국 서부 항공유 85%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 전 세계 비행기가 멈춘다는 소름 돋는 사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하늘길이 멈춰서는 유례없는 항공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과 중동 분쟁의 여파로 원유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특히 비행기의 혈액이라 불리는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항공사들이 예상했던 배럴당 88달러에 2배를 훌쩍 넘는 폭등세에 전세계 항공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수천 편의 항공 노선을 일괄 취소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와 스칸디나비아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의 운항 취소 리포트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5월 초까지 예정된 1,100여 편의 항공편이 한꺼번에 중단되었고, 베트남 역시 주당 23편 이상의 국내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은 지난 한 달 동안 유류비에서만 4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 관광과 물류망은 그야말로 마비 직전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빌런이라 불리는 강대국들의 무능은 에너지 비축 체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항공유는 일반 휘발유보다 품질 기준이 훨씬 높고 특수한 탱크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한 달치 남짓한 재고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항공유 수입 비중이 90%를 넘지만 비축량은 고작 30이 1분에 불과했습니다. 공급망이 단 2주일만 끊겨도 국가 전체의 항공망이 멈출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방치해온 결과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등 인접국들의 사정은 더욱 처참합니다. 전체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온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마자 항공유 급유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선 항공사들에게 넉넉하게 연료를 싣고 오라고 통보했지만 이는 비행기 무게를 늘려 연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지 공항에서 기름을 넣지 못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승객들의 환불 소동과 숙박비 부담은 고스란히 항공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평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배워왔던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준산유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항공유 공급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늘길을 다시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의 정제 기술력이 이제 세계 안보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의 심장부조차 한국의 석유 제품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전 국토를 5개의 석유 공급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기 어려운 섬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 서부 지역 공항들이 사용하는 항공유 수입량의 무려 85%가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물량입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의 대형 공항 현장은 한국산 항공유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미 서부 전체 항공유 소비량의 17%가 순수 한국산이라는 수치는 미국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유사들이 설비를 축소하고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생산 공백을 한국의 정유 공장들이 완벽하게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의 하늘길 주권을 사실상 한국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러한 반전은 한국 정유 산업의 고도화된 설비 경쟁력 덕분입니다. 항공유는 등유 계열을 베이스로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는 동결 방지제와 부식 방지제를 정밀하게 배합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을 거칩니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설비를 통해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고품질의 항공유를 압도적인 물량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항공유 부족으로 허덕일 때 한국은 연간 9,200만 배럴을 수출하며 9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수입 인덱스 지표를 보면 한국의 위상은 더욱 독보적입니다. 인도와 쿠웨이트 그리고 캐나다의 수입 물량을 모두 합쳐도 한국 한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국의 비중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인 면적을 차지하며 미국 에너지 안보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배경에도 한국이라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은 한국의 뚝심이 에너지 패권으로 치환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수출 시장에서 중국 및 인도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한국은 일찌감치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항공유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점지하고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항공유 수출국이 되어 미국과 아시아의 하늘길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제 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전 세계 물류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권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경고음은 전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나프타에 이어 석유 제품 전반에 대한 수출 중단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입한 원유의 절반을 다시 정제해서 수출해온 준산유국 한국이 문을 닫는 순간 전 세계 항공망은 그야말로 종말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라는 이동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부 회의실은 이미 비상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전체 항공유 소모량의 75%를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으나 전쟁 발발 직후 이들이 수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사면촉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한국마저 수출을 제한할 경우 동남아시아 전역의 항공 이동은 전면 중단될 위기입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 하나가 멈추는 것이 주변국들에게는 국가 가동 중단이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공급망의 도미노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항공유는 만들기도 어렵지만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 평소 비축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 중단의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항공권 가격이 3배 이상 뛰고 유류 할증료가 2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산 항공유가 끊기면 미 서부 지역의 물류 수송이 마비되고 이는 글로벌 반도체와 핵심 부품의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전 세계 제조업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파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업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국 내 정유 설비를 소홀히 하고 수입에만 의존해온 강대국들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한국의 입처지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유를 가져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유로 탈바꿈시켜 전 세계에 뿌리는 한국의 정제 네트워크는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거대한 인공호흡기입니다. 한국의 정유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멈추는 날 전 세계의 엔진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을 이제야 전 세계가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 안보의 실체는 에너지 통제권에서 나옵니다. 원유는 중동에서 나지만 이를 비행기가 쓸 수 있는 항공유로 바꾸는 기술과 설비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고 중동이 봉쇄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가공하고 창출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에너지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를 하사하는 에너지 허브국으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유 정제 패권은 이제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강력한 외교적 카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수출 동향에 일희일비하는 현상은 대한민국이 쥐게 된 새로운 형태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국의 경제활동과 이동의 자유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 제공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위상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연방에너지국은 한국 정유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정유 시설을 재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유 기술은 이제 미국 안보의 일부가 되었고 이는 방위비 협상이나 통상 마찰에서 한국이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유리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항공유인 SAF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석유 기반 항공유를 넘어 폐식용유나 생활 쓰레기로 만드는 친환경 연료 시장까지 한국이 선점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 규제 속에서도 전 세계 항공사들은 결국 한국의 친환경 정제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굴뚝 산업이 미래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 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제조 설비라는 하드웨어를 포기한 국가는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일본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전 국토를 요새화된 정제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여수와 울산 그리고 서산에 위치한 거대한 정유 단지들은 전 세계 바다와 하늘을 지탱하는 거대한 보급창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제조업은 국가의 품격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항공유 한 방울이 미사일 한 발보다 더 강력한 외교적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정제 패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힘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정유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항공유 대라는 대한민국 제조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하늘길의 명주를 쥐고 흔드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오직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기술 집착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강대국들이 금융과 서비스업에 취해 공장을 벌일 때 우리는 기름 냄새 나는 현장을 지켰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정제 패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게 하는 실질적인 권력이자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는 생존의 티켓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하늘길을 지키기 위해 한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고 한국 정유소에 항공유를 요청하는 현 상황은 우리가 가진 인프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넘어 그 공장이 가진 안보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제조 패권을 시기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건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한국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유럽 역시 자국 우선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원료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술을 뺏기는 순간 우리가 쥔 패권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과 여수의 밤은 오늘 밤도 대낮처럼 밝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2026년 현재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너지 허브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굴뚝 산업이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의 안보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정제 기술 앞에 줄을 서고 우리의 입처지만을 바라보는 이 기이한 역전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패권을 영원히 지켜내야 할까요? 제조업이라는 실질적 권력을 지키고 나아가 전 세계 에너지 주권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